한동훈 씨가 연일 초비상이에요. 안 그래도 이미 나락으로 빠져서 올라올 틈바구니가 보이지도 않는데 뭐 복당이 지금 뭐 바늘구멍 뚫는 것보다 이미 힘들어진 상태인데 아주 첩첩산중이라고 하는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박민영 TV 개국하고 초기에 민주당이 한동훈을 버릴 준비가 되었다, 청와대에서 한동훈을 거슬리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부 소식을 전해드린 것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과거 한동훈 최근까지 어쩌면 지금도 민주당의 귀염둥이 중에 귀염둥이죠. 오죽하면 한동훈 씨가 헌법상 근거도 없는 쌍한 국정운영 체제, 대통령마저 패싱한 국정운영까지 천명한 내란 범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 한번 하지 않고 지금 뭐 10동훈에 이어서 11동훈이 될 때까지 패문부재를 10번 넘게 하든 말든, 법정 출석을 하든 말든, 참고인 조사를 받든 말든 봐주기 수사하는 모습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한동훈 씨야말로 특검에 대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협박질부터 시작해서 탄핵 소추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 탄핵과 이재명 집권의 금메달리스트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뭐 지금까지는 약속 대련하듯이 조금 봐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동훈 씨가 너무 코를 들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청와대와 민주당은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뭐 5만 종편들이 뭐 눈치가 없는 건지 정무 감각이 없는 건지 한동훈 씨한테 뭐 저당을 잡힌 건지 한동훈 씨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 종일 한동훈 뉴스만, 심지어 민주당 패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종편 방송 나가면 사건 사고 빼고 7개 아이템을 다루는데 심지어 한동훈이랑 관련도 없는 이야기가 나와도 굳이 한동훈 페이스북을 달아서 발제를 하더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바닥까지 샅샅이 베이비시팅을 열심히 해줬는데, 뭐 어제 제가 이현종 씨 영상도 보여드렸죠. 뭐 거의 애기 기저귀 갈아주는 수준으로 열심히 시팅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정권 입장에서는 거슬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개가 주인을 무나? 이런 이야기, 실제 여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라고 제가 전달을 드렸고, 얼마나 과거 귀여웠습니까? 김민석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 한동훈, 김여사 특검에 기여 못할 거면 한동훈 특검 우리가 왜 봐줘야 돼? 야당일 때도 그렇게 의석들 앞세워서 저당 멱살 잡고 개목줄 잡고 부렸던 것이 한동훈인데, 이제 여당까지 된 마당에 뭐 한동훈처럼 사법 리스크가 첩첩산중인 인물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방아쇠만 담기면 끝나는 것이 한동훈이었는데 주제도 모르고 복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념 하나로 너무 설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편 틀기만 하면 한동훈 패널들 나와서 쓸데없이 이재명 공격하고, 한동훈이 그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소구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얄팍한 순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내부 총질이라고 느끼겠죠. 놀랍게도 어차피 우리 당 공격하는 건 상수였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부 총질로 느낄 만한 한동훈 씨의 이런 가짜는 공격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거슬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부 소식 전해드렸고, 그 연장선에서 한동훈 씨 당원 게시판에 대한 본격 수사가 1년 8개월 만에 시작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지난달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어제죠. 정확히는 어제자로 1년 9개월 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일단 이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크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경찰의 수사가 상당 부분 구체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정당 당사까지 압수수색을 하라 라고 영장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그 사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 법원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인데 이미 한동훈 씨 당원 게시판 사태, 셧다운 등을 주도를 했다라고 전해진, 정확히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야밤중에 당원 게시판 사태가 터지자 갑자기 당원 게시판이 셧다운되는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당원 게시판이 셧다운돼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한동훈 씨와 진은정 씨, 뭐 동명이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공교롭게도 그 두 사람 명의로 작성된 게시물들만 무더기로 삭제가 됐다. 99%가 삭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 당무감사위 보고서에 명명백백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해당 실무를 주도했던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있겠죠. 해당 직원들도 한동훈 씨가 뭐 예쁘다고 굳이 한동훈 씨를 위해서 함구를 하겠습니까? 본인들도 지시받고 월권에 의해서 잘못된 집행을 한 입장인데 엄밀히 따지면 피해자죠. 특검 측에서, 특검이 아니라 경찰 측에서 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이미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한 차례 수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핵심적인 증언들과 증거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라고 하는 것 또 한 번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와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오늘 영장을 발부받아서 어제자로 국민의힘 당사에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약해보자면 결과적으로 2년 가까이 이루어졌던 수십 건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동훈 당시 체제의 법률자문위 등에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우리 정당이 여론조작 업무방해의 피해자인데 피해자인 정당이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황당한 의견서를 냈다라고 하는 그 시기 한동훈 강점기를 지나서 드디어 수사가 본격화가 됐고 한 발 더 나가서 상당히 구체화가 됐다라고 하는 소식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동훈 씨가 사실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정당 사무에 대한 업무 방해죄에 대한 행위, 그리고 직권남용 등에 의해서 당대표 권한을 월권으로 활용을 해서 직원들을 이용해서 당원 게시판 셧다운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점, 여러 가지 혐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씨는 이 사안 가지고 체포 내지 구속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그냥 재밌는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구치소 들어가면은 갖가지 아이템들은 소지품 취급받아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 박근혜 정권이 본격 수사를 받았을 때 한동훈 씨 본인이 우리 당 관계자들과 주요 관료들에 대해서 수사했을 때 그 소지품 취급받아서 가발도 못 들고 가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들께서 목도를 하셨을 거예요. 한동훈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과거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드러났다. 문체부 관계자들 그중에서 이 사람 가발이었어? 하는 그런 사람들 포토라인에 서서 아주 망신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한동훈 씨도 여러 아이템들 착용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머리에 썼는지 가슴에 썼는지 어깨에 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와 같은 의구심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템들 전부 다 소지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치소에 들어갈 때는 압수를 당한다라고 하는 점 제가 여러분들께 여담으로 하나 좀 짚어드리고요. 제가 좀 그런 모습을 한번 보고 싶기는 합니다. 한동훈 씨가 앙상한 모습으로 구치소에 입장하는 모습 한번 보는 게 여러 우리 당원 지지자들, 우리 우파 진영들 특히 염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씨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겪어보셨으면 좋겠다.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일단 쭉 여러분들께 한 10분 정도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례적이다. 이례적. 왜냐하면 이게 당사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거 굉장한 민감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 정당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시도를 해도 스크럼을 짜서 막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화가 많이 난 재래식 미디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조선일보가 좀 화가 났죠. 그래서 IP까지 경찰에 내줬다. 이거 논조가 여러분들 읽히죠. 내주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어이 내줬다. 이게 스트레이트 기사에 이렇게 한동훈에 대한 기저귀까지 갈아주고 싶은 이 베이비시터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담을 수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내줄 수 있죠. 한동훈 씨 개인의 일탈이지 우리 당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에게 피해를 준 한동훈 씨에 대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 수사협조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 우리 김승재 기자님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죽상을 하고 기사를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요 오히려 이 당원 게시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당내 갈등이 계속해서 분출이 되고 한동훈 씨가 계속
고소했다라고 하면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고소했다더니 고소인 조사도 안 받고 입으로만 사실이 아니다, 조작됐다, 가족들이 쓴 건 맞지만 그 대부분은 가족들이 쓴 거 아니다, 이 말장난질을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께,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혼란상과 난맥상, 한동훈 씨 거짓말에 의해서 지금 불지펴지고 있는 갈등 상황을 깔끔하게 종결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사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애초에 한동훈 씨가 알량한 정치의 꿈을 접고 애초에 정계 은퇴하고 평생 라방에 봉춤이 낮추면서 우리 진영을 위해, 국가를 위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갈 일이 없죠. 본인이 뻗탱기면서 끝까지 거짓말하고 윤리위에서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종환 부위원장도 얘기를 하잖아요. 왜 소명 안 하냐고. 소명도 안 하고 뻗탱기기만 했기 때문에 뭐 어쩌겠습니까?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요. 이에 대해서 이미 장덕 대표와 우리 지도부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을 할 시에 기꺼이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에 응당의 조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친한파들이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가짠고 짜증스럽습니다. 왜냐면요, 본인들이 바로 그 이례적으로 당사 압수수색에 순응했던 원조잖아요. 제가 오늘 기사를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보시면 2024년 11월 기사예요. 비상계엄이 12월 3일이니까 한 2주 정도, 2주도 아니고 일주일 정도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제가 왜 한동훈 씨를 계엄 유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핵심적인 자료가 될 수 있겠죠. 한동훈 씨가 김여사 특검에 대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탈표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협박질을 하기 전에 했던 짓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당사를 압수수색한다. 우리 정권에 대한 민주당이 네거티브 전략을 펼치면서 정작 명태균 씨랑 제대로 엮여 있었던 것은 오세훈 시장 등 자칭 쇄신파들이었는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는 1심 무죄가 나기도 했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똑바로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을 음해하고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좌파들의 공작으로부터 우리 진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홀라당 당사문을 열어줬습니다. 한동훈 씨는 남일처럼 수사기관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나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굉장히 참 이례적인 워딩이 들어가 있잖아요. 격렬한 대치 없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홀라당 당사문 열어주고 압수수색 해 가세요. 수사기관에 명태균 관련해서 열심히 조사해서 우리 정권 좀 공격해 주세요 라고 협조했던 게 한동훈 씨와 그 지도부 아니었나요?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사문 활짝 열어서 수사받으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당원 게시판 이슈야 한동훈 씨 개인 일탈이지만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0번 양보해서 의혹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대선 선거까지 전부 다 엮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심중하고 방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사안인 게 명명백백한데, 아니 맞잖아요. 당원 게시판은 한동훈 씨 개인 일탈이지만 명태균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기를 했던 것은 우리 당의 공천 사무 전반에 대한 것이었는데 당연히 방어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한동훈 씨가 본인이 유리한 전선이라고 표정 관리하면서 이렇게 문 열어주고, 김상욱 같은 자들은 아유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협조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당이 무시할 수 있겠냐,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는데, 장난합니까? 장난해요.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 같은 거 벌어졌을 때 당직자들과 보좌진들까지 전부 스크럼 짜서 당사 틀어막았습니다. 누가 이런 식으로 당사문 활짝 열어주나요? 본인들이 이런 짓거리 해놓고 이제 와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죠.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사문 원래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나 한동훈 씨 개인의 일탈, 나아가서 정당 사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해줄 책임이 없습니다. 한동훈 씨는 우리 정권 관련된 내용들, 우리 정당 공천 사무에 대한 전방위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방어를 안 하셨잖아요. 억울하실 거 없겠죠. 한동훈 씨와 참 조선일보 기사들을 보면 여러분들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조선일보와 한동훈이 뭐라고 억울하다고 떠들어도 그냥 본인들 과거 했던 짓거리로 다 반박이 됩니다. 이런 걸 업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업보, 배신자의 업보, 부메랑,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권한 있을 때 제대로 좀 정치하지 그랬었습니까? 그때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에서는 매우 정당방위적으로 한동훈이
자백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히려 우리 당무감사위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음해를 하면서 가짜뉴스 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다. 이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네, 한동훈 씨가 또 뭐 저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공정수사 때는 진상 드러날 것이다. 참 검사 같은 이야기. 여러분들 이 한동훈의 한마디 한마디 글은 더럽게 못 쓰지만 앞으로 우리 수능의 서술형을 30-40% 반영한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같은 작문 실력이면은 어디 언감생심 대학이나 갈까 인서울권이나 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작문 실력을 가진 문장 하나 쓰면은 7줄이 넘어가는 한동훈 씨지만 이 어떤 워딩 잡을 때는 참 검사잡게 잡아요. 자, 지금 보시면 공정수사 때는 진상 드러날 거다. 이 말을 뒤집으면은 본인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공정수사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방파제를 열심히 이제 보험을 치면서 또 말장난을 치고 있고요. 또 무슨 이 당무감사위의 조작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던데 이 말도 번역을 해보자면 딱 이거죠. 내 가족이 쓴 거는 사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자꾸 왜 조작이라고 우길까? 사실 당무감사위에서 1,몇백여 개에 대해서 한동훈 가족들이 썼다라고 보고서를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씨한테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씨가 소명 안 하고 처음에 가족들이 썼다는 걸 인정했다가 몇 개 문구 꼬투리 잡아서 이건 우리가 안 썼어요. 이건 내가 안 썼습니다. 그러면서 얼렁뚱땅 마치 전체가 조작이 된 것처럼 말장난을 하면서 고소를 하니마니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죠. 1,몇백 개 중에서 가족들이 쓴 것도 있지만 내가 안 쓴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안 썼다.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거 걸리더라도 나는 전부 다 내가 안 썼다고 안 했어요. 내가 언제 우리 가족들이 다 안 썼다고 했습니까? 가족들이 쓴 것도 있지만 당무감사위에서 그렇지 않은 것도 넣었기 때문에 내가 조작이라고 한 거지 내가 허위사실 공표한 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한동훈 씨가 말장난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저희가 한동훈 같은 이런 정치검사들 여러 번 우리가 목도를 해봤기 때문에 한눈에 읽히죠. 글은 더럽게 못 써도 워딩은 이렇게 자기 유리하게 속속들이 방어 기제를 열심히 만드는 한동훈 씨의 이 워딩까지 저희가 한번 짚어봤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본인이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 받았으면 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명 받으라고 했잖아요. 당무감사위에서 매크로까지 의심된다라고 하는 결과 보고서가 나왔고 이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나와 소명하라고. 본인이 안 나왔잖아요. 전화 안 하고 문자했다고 안 나왔잖아요.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의원실에 하면은 의원실 수령해도 패문부재했다고 거짓말치고 수령을 하고도 안 오는 한동훈 씨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이 소명할 자신 없으니까 안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슨 조작이니 어쩌니 입만 털고 다니나요? 한동훈 씨는 참 자기 페이스북이랑 언론 통해서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방어력이 없는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이 말들을 그냥 우리가 잘 번역을 해보시면 한동훈 씨가 지금 많이 쫄려있다.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면요 지금이라도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고소했다면서요. 고소했다고 기사만 나왔어. 한동훈은 기사로만 얘기해. 기사로는 고소도 하고 처벌도 하고 다 하죠. 그런데 고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반년이 지날 동안 이 피고소인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조차 못한다. 고소인 조사도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 한동훈 씨의 이 추악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화가 많이 난 조선일보인데 유감스럽게도 한동훈 씨의 과거 업보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억울하실 게 전혀 없다. 네, 말씀드리고요. 네, 조선일보의 또 오늘자 기사 하나만 좀 짧게 짚어보고 이 친한파들 또 헛소리하는 것들 우리가 짚어봐야겠죠. 어제 이현종 씨 여러분들 오랜만에 안 보던 종편에서 무슨 얘기하고 다니나 영상 보시고 좀 충격들 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궤변도 저런 궤변이 없죠. 시사 프로 10년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동훈은 무소속인데 왜 책임을 져야 되냐. 서범수 의원이 돌려차기 발언한 거 한동훈은 무소속인데 장동혁 대표가 책임져야지 이런 이야기를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을 1분 동안 떠드는 거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텐데 하여튼 친한파들 방송 나가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참 잘하죠. 그 얘기 하기 전에 조선일보의 오늘자 사설 전 이제 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애잔해요. 조선일보가 그래도 예전에는 뭔가 이슈를 세팅하는 그런 능력이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2억을 써서 출장을 갔다느니, NB에서 15%로 지지율이 떨어졌다느니, 일면에 열심히 박아대면서 아무튼 뭐라도 한동훈처럼 막 프레임 만들어서 짜치게라도 공격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은퇴한 어르신들의 이제 과거 청춘담 이야기하면서 넋두리 하는 느낌?
좀 신세한탄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내용도 없고 근거도 없고 뭐 그럴듯한 날카로운 프레임도 없고 그냥 아이고 국민의힘 지금 꼴이 말이 아니고 지금 뭐 여당의 뭐 악재를 못 받아 먹고 있고 뭐 2만 명의 뭐 책임당원 서명을 받았지만 장동혁은 꿈쩍도 안 하고 중진들이 문제야. 중진들도 안 움직이고 지금 쇄신파들도 미적거리고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애처롭게 짝이 없죠. 언론사가 대체 무슨 광명을 누려보겠다고 이렇게 억지 결론 만들어 놓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주절주절 횡설수설하는 건지, 언론사 사설을 이렇게 바이라인도 없이 조선일보 사설이라고 박아놓고 횡설수설하는 거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어쨌거나 구독자 쭉쭉 줄어들어서 이제 와서는 책임당원은 늘어나는데 조선일보 구독자는 쭉쭉 줄어들어서 이제 구독료가 아니라 정부 광고, 기업 광고, 이제 트로트 수익으로 먹고 사는 조선일보긴 하지만 어쨌거나 좀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가면서 글을 좀 써야 되지 않겠어요? 뭐 품격과 책임, 뭐 보수의 품격과 책임 좋아하시는데 왜 그걸 우리 정치인들만 지켜야 됩니까? 언론사들도 플레이어로 뛰겠다고 했으면요 조금 책임성 있게 읽어볼 만한 글을 쓰세요. 아무튼 넋두리를 열심히 하는데 그 2만 명 그놈의 책임당원 명부는 대체 어떻게 박민영 TV보다 취재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그거 다 사기 설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만 7천 명이라고 하는데 그 2만 7천 명, 제가 또 오늘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 이거 중복 투표 가능하네요. 제가 제 아들 명의, 제 지인 명의로도 투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중복 투표해가지고 2만 7천 개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그 중에는 저희가 그 한동훈 씨 그 아이스크림 먹다 남긴 아이스크림 먹던 한지야, 뭐 혹은 한동훈이 아니라 십동훈,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 보여드리면서 포함된 설문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를 외치는 한동훈은 아닌 십동훈님,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2만 7천 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조선일보가 사설식이나 쓰면서 이따위 가짜 서명 만들어가지고 그런 서명 하나 걸러내지 못해서 그거를 사설에 근거랍시고 갖다 쓰는 거 쪽팔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참 세상이 편해졌어요. 저희가 또 어제도 보도를 드렸죠. 중국 등 외국인들 수만여 명이 매일같이 우리나라에 여론 조작하고 있다. 이 초안전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부정선거 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조작의 실태들이 횡행하고 남발되고 있는 것이 2026년 대한민국의 비극인데, 어떻게 재래식 미디어들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상의 변화도 감지하지 못하고 가짜 진짜 분간도 못하면서 취재도 안 하고 크로스 체크도 안 하고 논리 개발도 안 하고 대충 그냥 갖다 박아서 사설이라고 씁니까? 쪽팔리지 않으세요? 당연히 그런 가짜 조사니까 중진들이 움직일 수가 없죠. 가짜 조사 가지고 중진들이 움직여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글 몇 자로 장난질 쳐서 정당 사무에 간섭하려고 할 거예요? 좀 제대로 된 논리를 가지고 오길 바라고, 조선일보가 그토록 좋아하는 한국갤럽과 NBS에서도 지지율 국민의힘 쭉쭉 오르고 있죠. 그 NBS조차도 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참 국민의힘 지지율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친한파들이 당권 잡고 있었으면요 서범수 돌려차기가 어쩌고 무슨 뭐 어디 권영진 멱살잡이가 어쩌고 뭐 진종호가 어쩌고 하면서 쭉쭉 떨어졌을 지지율 그나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고, 뭐 이번 주 나온 여론조사 보시면은 저희 40%대까지 복귀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계시죠. 어제 공정조사에서도 3%포인트 넘게 국민의힘이 반등을 했고요. NBS에서도 15%라고 난리를 치더니만 오늘 20%대 중반까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민주당 컨벤션, 전대 컨벤션 때도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게 장동혁 대표인데 컨벤션 끝나자마자 30%대까지 곤두박질 친 한동훈 열심히 베이비시팅 하면서 장동혁 대표 지지율 가지고 트집 잡는 거 안 창피하세요? 조선일보 관계자들은 일단 기사를 쓰기에 앞서서 좀 산수를 먼저 학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런 사설 이제 써봤자 하품도 안 난다. 제가 하품 나는 사설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와서는 하품도 안 난다 말씀드리고, 넋두리는 그냥 집에서 혼자 하셔야지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이렇게 써서 올리는 것 자체가 소음공의 지라시 수준이다. 2만 2천 개인지 뭔지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한동훈 아니라 십동훈, 한동훈 아이스크림 먹는 한지야, 이런 분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2만 개 만든 그 조사 인용하면서 이런 사설 쓰는 거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일단 윤희석 전 선임대변인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열심히도 나가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려고. 그 한동훈 씨 친구 방송 있죠, SBS. 지상파 라디오인데 한동훈 씨 친구들만 불러가지고 맨날 한동훈 얘기만 하는
그 한동훈 씨 친구 방송. 거기서 오늘 그 윤희석 전 대변인이 화가 좀 많이 났어요. 저희가 오늘 썸네일을 그래서 이렇게 달았는데 그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뭐 이런 심리일까요? 주진우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심지어 안철수 의원은 같은 찬탄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분들께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죠. 안철수 의원 덕분에 이 오준무가요라고 하는 분들이 그저 반조직적이기 때문에 배척당하는 거다, 찬탄파라서 배척당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발레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진우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회동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드러나면서 심통이 좀 났나 봐요. 한동훈 씨랑 한때는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당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당원들의 나름대로의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한동훈 씨는 지금 당원 게시판 수사받으랴, 뭐 어디 뭐 선거법 관련해 수사받으랴, 무슨 뭐 사무실을 만들었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나 하면서 복당 좀 해주세요 징징징 이렇게 읍소할 수밖에 없는 궁색한 상황이 됐으니까 뭐 화가 많이 나시겠죠. 갑자기 대뜸 뭐 주진우 의원을 걸고 넘어지면서 윤희석 전 대변인이 폭로전을 하기 시작해요. 폭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그게 자폭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요지는 영상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영상 한번 보고 저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점에서 당연히 하는 거고 한동훈 의원 오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주진우 의원이 본인 유튜브에서 막 뭐라 하더라고. 오씨, 뭐 우리 당 행사인데 왜 이성건 의원 독단적으로 불렀냐.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또 심지어 사진 찍었는데 그런 것까지 해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저 한동훈 의원 옆에서 사진 찍었다고 비판하시는 댓글로 비판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 블라블라 뭐 이래서 한동훈 의원까지 가는 방향이 다르고 뭐 한참 한동훈 의원 욕하고 있더라고. 주진우 의원도 메타인지를 좀 키워야 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아까 말씀 많이 하셨고 자 주진우 의원은 여러 가지로 캐릭터가 한동훈 의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됐던 분이에요. 험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있었고 어쨌든 국회 들어와서 처음에 1년 정도 한동훈 의원이 당권 2번 잡았을 때 센 역할을 하고 주변에 있었잖아요. 또 공천 과정에서 비대위원장 할 때 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례대표 관련 공천도 깊숙이 개입을 했었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친한까지는 지금 아니다 하더라도 뭘 하는 아니어야 되고 반하는 아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주진우? 예, 계엄 해제 표결에 자기가 들어갔고 근데 지금 이분의 정체성은 뭐냐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은 뭐 그렇다 치고요. 이분은 뭐냐는 거예요. 정치 시작할 때와 중간 그리고 지금.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한동훈 의원과 이렇게 하는 예를 들어 당원 게시판 관련 입장도 제대로 지금 본인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과거 했던 얘기랑. 그분이 남겼던 주옥 같은 얘기들이 있어요. 당시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얘기했었던 24년도 가을에. 전 다 기억하죠. 다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저랑 인터뷰 때 했던 얘기 있었죠. 저 인터뷰 때 했다니까. 그리고 또 인터뷰하면 그 대답을 안 해. 그렇죠. 문제 있냐 없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인 그 정치적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메타인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를 조금 더 위에서 보면서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마도 내가 뭐 한동훈보다 못한 게 뭐야. 그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한때 친한파 그룹에서 같이 일을 열심히 했었죠. 그러니까 왜 먹던 우물에 침 뱉냐. 적어도 반한파는 안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 진짜 잘하셨어요. 본인들이 다 친윤파들이었잖아요. 누구보다 청와대 들어가고 싶어 했고 누구보다 친윤 체제에서 공천받고 싶어 했지만 못 받아서 그 서러움이 폭발한 나머지 지금 반윤 전선에서 그분이 뭐니 뭐 하면서 우리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메타인지는 좀 본인이 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인지. 본인들이 지금 하는 게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독국물 타는 거면서 뭐 자기네들은 저렇게 막 남처럼 과거 아니 얼마나 이 김종혁 씨 같은 분들이 황당하다면요. 과거에는 저보다도 더 친윤 전선에서 열심히 부역을 하던 사람들이 김종혁 씨 같은 사람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본인이 공천 못 받고 청와대 못 들어가고 떨거지 되고 나니까 안면 물수하고 지금 내부 총질하면서 한동훈 옆에 붙어 있는 게 지금 친한파의 실체 아닌가요? 그 이낙연 밀다가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수사하니까 한동훈한테 들러붙은 친문파들, 그 윤석열 정권 때 자리 못 받은 떨거지들, 그리고 그 뉴라이트 계열들, 그 좌파하고 운동권 출신들, 이현종 씨 같은 분들도 전부 다 뭐 서강태 노래패 출신이잖아요. 그런 분들끼리 짬통처럼 지금 모여 있는 게 한동훈 씨 그룹인데 본인들은 본인들이 속했던 집단에 먹던 우물에 침 뱉기 그냥 매일 숨쉬듯이 하면서 뭐 주진우 의원이 이런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억울하신가 봐요. 이거는 뭐 메타인지를 떠나서 자기 객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면 했지 본인들이 욕하는 건 뭡니까? 당원 게시판 문제 있고 공천 개떡같이 했다고 지금 인정하시는 거죠? 맞잖아요. 자폭하는 거잖아요. 공천 개떡같이 했는데 그거 한동훈만 한 거 아니야. 주진우도 같이 했어. 당원 게시판 문제 있는 거 맞는데 주진우 의원도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 지금 이 논리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남 메타인지 지적을 하시기 전에 본인부터 좀 감정 컨트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본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좀 돌아보고 얘기를 하세요. 한동훈 씨가 지금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하니까 주진우 의원이 행동이 바뀐 거죠. 한동훈 씨처럼 뭐 주진우 의원이 뭐 한동훈 씨한테 법무부 장관 자리를 받기를 했습니까? 비대위원장 자리를 받기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주진우 의원 뭐 자기가 키워준 개떡 같은 소리다 그런 얘기하면서 한동훈 씨를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기를 했습니까? 본인들이 뭐 어디 반환은 하면 안 되죠. 이따위 소리를 해요. 그럼 본인들은 반윤 왜 해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 배신자의 최고봉이 바로 한동훈 씨인데 먹던 우물에 침 뱉으면서 자기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만들어준 사람 뒤통수를 그냥 20년 2년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지금 그 자리에서 자기만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는 게 한동훈 씨인데 본인들이 모시는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객관화가 그렇게 안 됩니까? 하여튼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참 이렇게 잘해요. 뻔뻔한 이야기. 한동훈 친구 방송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반박해주는 사람도 없죠. 자기들끼리 떠드니까. 우리 정옥임 평론가 같은 분들은 뭐 사약이니 뭐니 당대표를 향해서는 냉혹하게 논평 잘하시던데 왜 한동훈 씨가 이렇게 자기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자폭하는 거에 대해서는 똑바로 지적을 안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평론가들이 얼마나 이 재래식 미디어 등에 업고 말 같지도 않은 평론하면서 여론을 호도를 하고 있나, 누워서 침뱉기를 하고 있나, 누워서 침뱉는 줄도 몰라요 자기들끼리. 이런 한심한 모습들도 저희가 오늘 목도를 했고요. 적어도 반환은 하면 안 된다. 본인들을 한번 돌아보고 얘기를 하세요. 네, 본인들. 배신자 그룹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배신했다고 삿대질하면서 공격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장면. 저희가 언제까지 지상파 라디오에서 이따위 소음공해만도 못한 이야기들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김태현 변호사도 좀 깊게 숙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주진우 의원이 사실 뭐 별 얘기 한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주진우 의원도 일종의 피해자라고 저는 봐요. 저는 당원 게시판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보지만 아니 막말로 한동훈 씨가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 치는데 그럼 참모된 입장에서 그럼 아니라 그래? 한동훈이 당원 게시판 자기는 쓴 적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법률자문위원장에 한동훈 씨가 임명한 자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오히려 본인들이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한동훈 씨 때문에 공범됐잖아요. 한동훈 씨 때문에 거짓말한 건데 우리가 주진우 의원을 향해서 진실을 밝히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본인들이 왜 주진우를 지적을 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본인들 때문에 주진우 의원은 지금 힘들어진 건데 한동훈 지시 받다가 그거를 자기네들이 지적을 한다? 정말 이 집단은 뻔뻔함이라고 하는 게 상상을 초월해요. 거의 뭐 외계어를 한국어처럼 구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욕해도 할게요. 본인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가짜게 공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씨가 주도를 했고 그 안에 주진우 의원의 지분이 있다. 한동훈 씨가 개떡같이 한 건 맞잖아요. 뭐 남 탓을 합니까? 이제 하다가 윤 대통령 탓하고 장독 대표 탓하는 걸로 모자라서 과거 자기들 일 도와줬던 참모까지 탓해. 그저 잘못된 건 다 남 탓. 잘못된 거 알면요. 일단 제대로 반박을 좀 하세요. 어쩌다가 대체 김소희, 한지아, 김혜지 같은 이런 분들 한지아 의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아니 나름대로 의료할당으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의료할당 아니고서 뭐 본인이 뭐 한화갑 좌파 할당으로 들어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의료할당으로 들어왔으면은 아니 윤 대통령 의료개혁 때는 말 잘하시더만 지금 이소희 비례대표 의원이 지금 뭐 의사들 의료사고 기록 무조건적으로 공개시키겠다라고 하는 지금 악법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왜 한마디를 안 하세요? 그런 얘기는 안 하면서 뻔히 지도부만 공격을 하고 있는 이 친한파들이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자기들끼리 또 내부 총질하면서 하여튼 이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불만이에요. 가는 데마다 분란이고 그러니까 옆에 누가 남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 나온 김에 한지아 의원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은요. 대체 채널A 방송 나가서 진정호도 그렇고 이런 얘기 할 거면 인터뷰에 나가지 마세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루 종일 합니까? 비례대표 좀 직분에 맞게 김소희 의원도 환경 비례대표로 할당대로 들어왔으면 환경 관련 얘기나 좀 하시든가 뭐 원전 이야기라도 하시든가 아니 뭐 한지아 의원도 의료 할당으로 들어왔으면은 이소희 의원 악법이나 좀 막아 보시든가 그런 거나 좀 하지. 한가롭게 채널A 뭐 TV 이런 유튜브 채널 나가서 말 같지도 않은 인터뷰 하고 오는데 한동훈 복당론이 없다 제가 꺼내드립니다. 뭐 본인이 꺼내면 뭐 어쩔 건데요. 본인이 뭐 복당시킬 뭐 능력 있습니까? 뭐 여론 주도하실 능력 있어요? 우리 당원들한테 한 표라도 받고 경선 뚫어 보셨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한지아 이름 석자로 한 표라도 받아 보셨냐고요? 무슨 권한을 가지고 본인이 방송 나가서 복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많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여기 부제 좀 보시면요. 아주 가관입니다. 좀 내려서
한지아 의원 이 워딩들 쭉 보면요, 뭐 정점식 의원에 대해서 뭐 정점식 의원이 잠복 상태라고 했는데 잠복이라고 하는 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당 대표를 향해서 바이러스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팬덤이 그리웠나 이런 얘기하면서 또 폄훼를 합니다. 딱 전형적인 안철수 의원이 지적하는 이 복당 운동권 이 사이버 래커들이죠. 친한파 래커들. 이렇게 하염없이 방송 나가서 하나마나한 이야기, 내부 총질성 이야기나 하고, 안철수 의원이 뭐 알아듣기 힘든 어려운 이야기 했습니까? 여론 조작, 당원 게시판 조작해서 쫓겨난 주제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자기 개파들, 국민 공천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당원 당심으로 공천된 사람도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그 개파 지금까지 패거리로 몰고 다니면서 우르르르 북값 가가지고 치킨 뜯고 선거 도왔던 것들이 반조직적이고 해당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그런 행위 할 거면 나가서 당 차려라! 이 얘기를 한 건데 그 말이 이해하기가 어렵나요? 팬덤이 왜 나옵니까? 팬덤 자랑은 본인들이 잘하시잖아요. 배현진 의원이 무슨 뭐 10만 위드훈이 뭐 팬클럽 그 숫자 자랑하면서 10만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저희 박민영 TV도 조만간 10만 구독자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저도 좀 팬덤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정치 한번 해볼 거예요. 막가파로. 막 범죄 행위 저지르고 해당 행위 저지르고 아무튼 나 인기 많으니까 봐줘. 이재명이나 한동훈처럼 나 당선됐으니까 재판 중단 공소 취소, 나 당선됐으니까 제명 취소. 그렇게 막장으로 한번 해볼까요? 조직의 규율과 질서라고 하는 거를 산산이 박살내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팬덤이 그리웠나 보다. 안철수 의원이 하다 한동훈보다 팬덤이 없겠습니까? 한동훈 팬덤이라고 해봤자 그 친문파 깨시연 그 대깨문 출신들 이민구 따라다니는 그분들 딱 그 댓글창에 5060 세대 여성분들 90% 장악하고 있는 그분들밖에 없잖아요. 뭐 그런 대단한 팬덤이 있다고 팬덤 자랑을 하면서 그림님만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잠복해 있다? 정점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나 봐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한동훈 씨에 대해서도 복당 거론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한동훈 복당에 대해서 중진들끼리 만나도 아무도 그 얘기 안 한다잖아요. 한지아 의원님. 뭐 통보식 당론이고 통보식 중진이라서 뭐 상관없다. 뭐 이걸까요? 아무도 한동훈 씨 복당 얘기를 안 한다. 어제 이게 목소리가 변성기가 더러신 박인규 책임당원, 자칭 책임당원 100만 책임당원 중에 한 분, 그 가라로 한 서명 들고 가서 뭐라고 뭐 중진들의 33명한테 뭐 응답을 요청을 했지만 한 명도 응답 안 했다며. 자기들끼리 그렇게 다 정리한 거 아니었습니까? 한동훈 씨 아무도 복당 관심 없다고 본인들이 그거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나온 거 아니었어요? 근데 또 이제 와서 이렇게 나와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아있으니까 참 황당하게 짝이 없고, 그 통보식 비례대표이신 한지아 의원님, 우리 당원들은 통보받으신 입장이라서 본인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이런 이야기 듣자고 우리가 그 귀중한 비례대표 한 자리를 한지아 의원님께 준 게 아니에요. 정말 정치라는 걸 하고 싶은 생각이면 정책 좋다며 옳고 그름으로 정책 따지시는 분 아닙니까? 이소희 의원의 이런 잘못된 의료 집단들과 반목만 일으키고 정작 변호사인 본인들은 변호사는 왜 패소한 기록들 그런 공개 안 해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이 당사자성에 함몰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좀 준엄하게 한마디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네, 복당 논의 본인들이 꺼내줘봤자 이제 뭐 재래식 미디어들조차 뭐 헤드라인 자체가 힘 빠진 장동혁 사퇴론, 뭐 힘잃은 한동훈 복당론, 뭐 이렇게 잡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불지필 능력도 없고 애초에 정치력 자체가 없으신 분들이 줄타고 들어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공허한 메아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늘 친한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이제 김종혁 씨도 참 열심히도 나가요. 재래식 미디어. 장동혁 안 싸우면 교체하겠다? 본인은 싸워보시긴 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단단히 좀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싸운다라고 하는 거, 한동훈 씨처럼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자들한테 텔레그램 보내면서 기사 써달라고 징징대는 거, 그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페이스북 20개씩 쓰면서 기사 하나 내달라 채널 A에 읍소해가지고 그 발제 하나씩 다 그 자기 쿼터 따가지고 그 인지도 쌓고 정치병을 광대짓으로 해결하는 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 씨가 뭘 그렇게 열심히 싸웠습니까? 우리 당을 향해 싸웠지. 윤 대통령을 향해 싸웠고 지도부를 향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이 그러고 있잖아요. 김종혁 씨. 멍청한 극우들아. 이런 얘기 하면서 당원들이랑도 싸우지 않습니까?
윤희석 전 대변인도 뭐 MBN인가 어제 또 나가서 한줌 당원들에게 안철수 의원이 한 줌밖에 안 되는데 거기로 가시겠느냐. 본인들이 입만 열면 하는 게 쌈박질, 내부 쌈박질인데 누가 누구를 지적하나요? 장동혁 대표는요, 지금 표면적으로요, 단 한마디도 친한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가짜는 소리 해도요, 지금 매일 올림픽공원 나가서 선관위 전선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매일같이 ETF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폐해, 그리고 연기금 등에 대해서 국조특검 해야 된다 목소리 높이고 있고요. 어제만 해도 이 초안전에 대해서 중국 등 외국인들에 의한 여론조작 행태에 대해서 이재명의 국무위원빨 막말들에 대해서 매일같이 메시지를 내고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하루 수백 건씩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일상적으로 하는 게 대여투쟁이에요. 본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게 내부투쟁이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들이 뭐 본인을 싸워보시게 했냐? 이런 유체이탈 화법은 어디서 나오는지 참 황당하고요. 본문 내용은 더 황당합니다. 지금까지 뭐 공소 취소 어쩌고 다 한동훈이 싸운 거 아니냐. 그 한동훈 씨가 페북 몇 개 찌끄려 쓰고 그 몇 개 그 몇 명 보지도 않는 방송에서 발제해가지고 한동훈 씨 그 얼굴 틀어준다고 해서 그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 것에 호응하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한동훈 씨 얼굴만 봐도 혈압 올라요. 우리 지자들은 형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한동훈이 나오면 야야 그래도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좀 아니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도 그러다가 저 한동훈 저런 것들 때문에 검찰 개혁해야 되는 거였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한동훈 씨 업보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감동이 없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폭이에요. 쓸데없는 이야기 그만하시고요. 그냥 매스컴에서 이 이름 석자가 사라지는 게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의 가장 큰 특효약이다. 비결이다 말씀드리고, 실제 지금도 우리가 다 증명을 하고 있죠. 한동훈 씨가 국민공천이 어쩌고 복당이 어쩌고 헛소리 할 때 조금 빠졌다가 한동훈 씨가 지금 당원 게시판 때문에 뭐 조금 약간 기가 죽었는지 지금 만 하루 정도 글을 안 쓰고 있다고 해요. 한동훈 씨가 글 안 쓰고 매스컴에 안 나타나니까 지지율이 조금 반등을 하네요. 그죠? 거의 과학에 가까운 한동훈 사라지면 지지율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 이제 조금 깨달아 보시기를 바라고요. 창당해서 본인들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세요. 창당해서 공소취소 투쟁도 하시고요. 창당해서 이 본인들이 그렇게 막장 윤리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마음대로 해보세요. 네, 지금처럼 막 윤희석 대변인 하는 것처럼 과거 자기들 때문에 한동훈 돕겠다고 거짓말했다가 궁지에 몰린 사람 멱살 잡고 들어와서 자기네들은 입만 열면 내부 총질, 과거 자기들이 몸담았던 조직에 독극물 타면서 그렇게 내로남불식으로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 징징대는 그런 정치 본인들끼리 하시고요. 조선일보에 도움 많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한동훈이 이런 자예요. 또 패문부제도 거짓말이었다. 패문부제 꼼수조차 거짓말이다. 의원실에서 버젓이 수령을 했지만 아주 당당하게 특검 수사에 불출석을 하신, 아니 본인들이 계엄도 막았고 탄핵도 막았고 그렇게 당당한데 왜 특검 출석은 못하나요?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그때 소신껏 당당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 법정 증언 해달라고 불러도 가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왜 안 가세요? 한동훈 씨는 왜 안 가시나요? 무슨 특검에서 소환할 때마다 내 책 봐라 하면서 뭐 특검의 소환장을 본인 책 팔이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 수단으로 쓰는 겁니까? 또 안 갔다. 특검이 이제 곧 조만간 특검이 마무리가 될 기간이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재소환 검토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씨는요 특검을 떠나서 지금 내란 범죄 피의자로 저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동훈 씨를 이재명 집권의 금메달리스트라고 지켜 세웠던 박지원 의원도 오늘 오랜만에 바른 말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얼마나 꼴 같지 않으면 한동훈에 대해서, 그 귀염둥이 금메달리스트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 좌파들이 진실을 말할 때가 정말 위기 상황이라는 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은 피의자로 소환해서 개입을 밝혀야 한다. 저는 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동훈 씨는 동의하시잖아요.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내란이라고 단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씨 본인이 윤 대통령 협박해서 정권 찬탈하고 쌍한체제 하겠다, 국정운영 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그 대가인 것처럼 탄핵 반대로 하루 만에 말 바꿨잖아요. 그럼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탄핵에 반대해주는 대가로 국정운영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거는 민주당식 논리를 적용을 해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인 것이고, 통상적인 헌법상의 논리를 적용해도 현직 대통령의 정권 권력을 찬탈한 내란 범죄 피의자 아닙니까? 왜 특검은 한동훈 씨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수사를 하지 않죠?
패문부재를 거짓말로 패문부재를 하고 언론 플레이하면서 의원실에서 버젓이 수령을 했는데 안 했다라고 거짓말치고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한동훈 씨에 대해서 왜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습니까? 이진숙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영장 발부를 하더니 왜 한동훈 씨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참 좌파들이 미워하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정말 당성 강한 정치인이구나. 패드립을 친 사람들 패드립이라고 지적을 해도 욕을 먹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가 있지도 않은 기간에 했던 말까지 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추석 앞두고 이렇게 체포시키는 수갑 채우는 그런 장면이나 연출하고 한동훈 같은 자들은 저런 천인공노할 짓거리를 저질러도 아유 귀염둥이 대우해주면서 아무런 제동을 가하지 않는 이게 현재 이 민주당과 이 제도권 권력의 현 주소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그런 한동훈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참 질릴 대로 질렸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만 친한파들한테 복당 운동권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수사 결과가 중요하겠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한동훈 씨 당원 게시판은 수십 건의 고발건이 있고요. 복수의 변호사들께서 고발인들과 함께 지금 조사 등을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 분위기를 조금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전원의 형태로 들은 내용들에 따르면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사가 한창 진척이 됐다. 홍보국 내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혐의점이 상당히 구체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조만간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수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전해 듣거나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향간에 떠도는 이야기 정도다라고 제가 일단은 가름을 하고요. 이따 다루겠지만 윤상현 의원 비롯해서 지금 일부 또 국민의힘 중진급 의원들이 오늘 또 기소가 됐죠. 특검에 기소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또 빠르게 정보를 확보해서 전해드려야 또 여러분들께서 정치 현안 또 따라가시기 쉽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여러 현안들에 대한 정보 최대한 다듬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네, 오늘 저희 중진급 의원들에 대한 기소도 있었습니다만 한동훈 씨에 대해서도 그에 준하는 강도의 수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죠. 한동훈 씨의 주변 사람들이 어떤 양태로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들 최근에 김진 앵커 기억하실 겁니다. 채널 A의 김진 앵커. 항상 친한파 패널들이 줄을 이뤘고 그 김진 앵커 정규방송 이후에 하는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통상 친한파 패널들과 민주당 패널들 시시덕거리면서 장동혁 대표 물어뜯는 그런 방송들 주로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김효은 대변인과 주진우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라인업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그 더 라방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후일담 프로그램에도 평생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김효은 대변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김효은 대변인. 채널A에서 평소에 이 친장 라인이라고 분류되던 패널들을 배척을 하는 분위기가 조금은 완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나의 단서 정도로만 남겨두고요. 제가 정말 흥미롭게 봤던 것은 주진우 의원과의 대담이었습니다. 채널A가 한동훈에게 불리한 주제를 보통 다루지 않죠. 항상 한동훈을 띄워주는 이야기만 주로 하는데 오늘은 주진우 의원 어찌 보면은 당사자일 수 있죠. 저희가 어제 윤희석 대변인 발언도 좀 다루지 않았습니까? 주진우 의원이 그때 한동훈 옹호하면서 디도스 공격이라고 이런 얘기 본인이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런 추궁을 해도 우리가 해야지. 그때 한동훈이 시켜서 주진우 의원이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그런 얘기한 건 엄밀히 따지면 한동훈 때문에 피해를 본 건데 그걸 지금 오만 윤 대통령과 그 주변 라인들 뒤통수 때리고 지금 배신자 행사하고 있는 본인들이 할 소리냐? 제가 이렇게 일가를 했었죠. 그랬는데 오늘 주진우 의원이 참 공교롭게도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채널A 방송 출연해서 당원 게시판 이슈를 다루면서 이제 친한파들이 주진우 의원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한동훈 대표 당시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디도스 공격 등이 있었고 한동훈에 대해서 동명이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내가 확인한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무국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로 명확하게 한동훈의 소행이야 라고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논조가 많이 바뀌었죠. 이전까지는 친한파들이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한동훈을 옹호를 해도 침묵을 하다가 이번에는 명확하게 나 확인한 바 없다. 사무국이 가져다 준 거 읽었을 뿐이다. 쉬운 말로 한동훈 씨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혹은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이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셧다운됐다라고 하거나 한동훈이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전혀 진실이 아니거나 사실이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한동훈 씨에 대해서 하나둘씩 손절러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과거 한동훈 씨를 불필요하게 두둔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커밍아웃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서범수 의원이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서범수 총장이 명태균 사태 때 당사문 활짝 열어줬다. 이 얘기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서범수 총장도 대략적인 진실을 알고 있죠. 서범수 총장에게 취재한 기자들의 전언을 들어보자면 아니라고는 안 한다. 서범수 총장한테 근데 그거 한동훈이 쓴 거 맞잖아요. 한동훈이 쓴 거 맞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뭘 그런 걸 또 꼬치꼬치 캐묻냐라고 반응을 하면서도 절대 아니라고는 안 한다. 결과적으로 친한파 지근거리 인물들도 이 사안이 법적 이슈로까지 흘러가게 되면 조선일보가 어제 통곡하듯이 IP까지 내준 국민의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구도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씨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하는 거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김진 앵커 저 한가발 라인 아닙니다. 한가발 라인 아닙니다. 라고 스레드에서 공개적으로 알린 걸로 부족해서 알린 것에 한 발 더 나가서 채널A 방송에서 드디어 친장파 대변인들이 대대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주진우 의원을 굳이 직접 소환을 해서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진실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저는 특정 인물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평가를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있는 그대로의 현장만, 현실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친한파들이 왜 어제 그렇게 발작 버튼 눌려서 갑자기 주진우를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는가? 그와 같은 것들이 오늘 이렇게 이실직고하는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어제 저희가 썸네일 등에서 여러분들께 비춰드렸던 것처럼 혼자 죽을 수 없다. 자폭 버튼 누르면서 물귀신 작전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이와 같은 내용들 때문에 이 재래식 미디어들의 논조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머니투데이에서 아주 기가 막힌 헤드라인을 걸어서 제가 아침 일찍 공유를 했는데요. 당협위원장 교체, 징계, 경찰 수사, 삼중고에 빠진 친한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정말 좀 끝이 다가오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당협위원장 교체도 제가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들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지도부 무서운 것도 모르고 당원들 무서운 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조강특위에서는 그 원칙 자체를 아예 뒤집어서 기본적으로 임기가 도래하면은 면직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경우에 국한해서 재신임을 하는 형태로 평가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여러분 핵심적인 평가 지표가 뭐겠습니까?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기여도겠죠. 지난 지방선거 때 얼마나 우리 당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가.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 당 후보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무소속을 도왔던 친한파 인물들은 자연스럽게 필터링이 되겠죠. 징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할 말 있습니까?
지방선거 평가도가 엄연히 평가지표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당 후보가 아니라 무소속 후보를 뒀고 심지어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막장으로 이끌고 공천 불복한다면서 지금 청년 정치인들 징계하고 있잖아요. 참 볼썽사나운 행동들은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감히 조강특위에서 지방선거 기여도를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서울시장 선거 패대기 치고 올림픽공원 이축까지 전부 다 지금까지도 패대기 치면서 북값까지 내려가서 치킨 뜯으면서 사진 찍고 놀았는데 이런 것들 변명이 어찌고 없겠죠. 조강특위를 통해서 징계까지 갈 것도 없이 현역들도 당협위원장 자리 싹 정리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징계는 저희가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는 아마 윤리위 회의가 열리게 될 것이고 징계 개시 절차를 넘어서 이제 징계 의결, 말 그대로 징계 의결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이면 현재 1차 징계 대상에 오른 멱살과 돌려차기 권영진 의원과 서범수 의원 그리고 진종호 의원은 두 개나 겹쳐 있죠.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 특정 유튜브에 보좌진들을 사적으로 파견을 했다라고 하는 이 점과 돌려차기 망언에 저는 손보다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명목으로 올라가 있고 조경태 의원도 지금 윤리위 징계 대상으로 올라가 있죠. 우리 당의 박덕흠 후보가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면서 민주당과 협잡을 해서 우리 당에 선출된 국회 부의장 후보를 내란 동조를 했다느니 뭐하느니 하면서 협잡질을 했다라고 하는 거 용서받을 수 없는 당원 당규상의 위반 원칙 위배이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이면 여러분들께 아마 징계 관련된 의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경찰 수사까지 이제는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부터 하나둘 손절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뭐 거의 한동훈의 이 리스크 요인이 이재명의 지지율처럼 쭉쭉 떨어져서 이제는 우리 증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의 지지율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걸어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씨의 리스크도 바닥을 모르고 계속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경찰서로까지 드러나고 있고요. 조만간 한동훈 씨 당원 게시판 수사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을 기대를 하고 구치소와 이거는 증거인멸 교사 등까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한동훈 씨가 지금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모두가 목도를 하고 있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까지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는 구속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체포 내지 구속 사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씨는 구속 기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고 구치소 들어가면은 아이템들, 소지품들은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이라고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뭐 민머리부터 시작해서 뭐 여성형 보정속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홍준표 시장의 말을 제가 좀 빌려볼게요. 그런 좀 나쁘끄러운 의혹들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진실을 하루 만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종환 전 윤리위 부위원장 오늘도 장성철 씨 방송 나가서 뭐 온갖 뭐 윤리위원장이 사퇴하면은 내가 돌아가줄 생각이 있다. 참 이런 분들도 이 조직관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배웠는지 과거 이 대학에서 팀플레이 한번 안 해봤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이런 발언들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신 분이지만 이 징계 대상자들에 대해서만큼은 또 맞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조경태, 진종호, 서범수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징계 대상이다 이야기를 하고 한동훈에 대해서도요. 다시 돌아가도 제명 대상이다. 그리고 한동훈 씨에 대해서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까지 공적으로는 또 최초로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나왔던 당무감사 보고서 또 윤리위 보고서와 무관하게 방송에서 전직 윤리위 부위원장이 매크로 가능성을 제기를 하면서 한동훈 씨가 소명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나갔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한동훈 씨가 우리 윤민우 위원장을 또 고소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고소인 조사조차 안 받았는지
피고소인에 대해서 지금 정보 공개 청구조차 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한동훈 씨가 입으로만 가처분이니 어쩌니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명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 한동훈 씨가 이 당원 게시판으로 여론 조작, 갑자기 느닷없이 당원 게시판에 그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 한동훈 씨가 당대표 됐을 때 정책위 의장이었거든요. 그때 정책위 의장 자리를 차지한 지가 2달도 안 됐을 시점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씨가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시 친윤그룹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뭐 기싸움 하듯이 나가라 고사를 지내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당원 게시판에 정점식 나가라라고 하는 이 모욕성 댓글들이 무더기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갑자기 채널A 기사에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 당심이 당원 게시판에 사퇴 요구가 세도를 하고 있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저희가 또 조만간 짚어볼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같은 분들이 정점식 나가라, 김종혁도 정점식 나가라, 그렇게 자가발전식 여론조작을 했던 시초였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가 당권 잡자마자 공교롭게도 그런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사태가 불거졌고, 이 자가발전식 여론조작에 가장 먼저 피해를 봤던 것이 정점식 원내대표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당을 해달라고 바라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이 학폭 가해자 마인드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을 자기 부하는 스태프, 저 같은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 취급하면서 그렇게 오만 잡돌이 드자비는 다 하고 불법적인 여론조작은 다 했으면서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런 사람들 줄타고 나 복당시켜달라 이야기를 하는 이 한동훈 씨의 뻔뻔함, 당론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아무튼 불리해지니까 통합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친한파 그룹들과 이 복당 운동권들 참 생각하는 거나 행동 패턴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우종환 전 부위원장조차도 한동훈 씨는 또 다시 검토를 하더라도 제명을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 씨 이 당원 게시판 조사나 똑바로 받으시기 바라고요. 언감생심 복당을 꿈꾸는 것 자체가 우리 당에 대한 모욕이다 생각을 하고, 한동훈 씨가 우리 당에 유일하게 속죄할 수 있는 길은요, 지금이라도 정계 은퇴하고요, 라방의 봉춤이나 추면서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우리 우파 진영과 우리 국가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어제 또 방송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동훈 씨가 지금 특검 조사만 불출석을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이 서범수 의원과 진종호 의원의 이 돌려차기 망언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페이스북을 저는 차단을 당해서 확인을 못합니다만 20개, 30개씩 써제끼는 한동훈 씨가 정작 본인이 좌장으로 꺼드럭거리면서 그렇게 토론회 열었다라고 자 개파 의원들 불러다가 일을 벌이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이현종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뭐 저는 기자인지 논설위원인지 뭐 지금 개파 대변인인지 좀 모르겠고 잘 구분이 안 돼서 제가 호칭하기가 좀 어려워요. 기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뒤에 숨어서 특정 개파 수장 활동하는 건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이현종 씨 영상 한번 저희가 보고 한번 논평해 보겠습니다. 뭐 일이 커질까봐 좀 침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고심을 하는 건가요? 글쎄, 이걸 왜 한동훈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과보다는 어떤 입장 표명?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의원이, 개인이 지금 서범수 의원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범수 개인이 사과를 했고, 또 지금 김진주 씨와 이제 어떤 서로 간에 어떤 입장을 주고받았는데, 예. 이게 사실은 뭐 당 차원에서 진행된 행사도 아니고, 지금,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이잖아요. 무소속의 회사를 주도했고, 아니 그러면 그 장동혁 대표 뭐 주대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으면 안 했겠냐 그러는데, 장동혁 대표는 당 대표잖아요. 당 대표가 주관하는 행사의 어떤 책임과 그다음에 무소속 의원이 본인이 주관해서 거기는 의원이 어떤 말실수를 했는데 그거를 주최자까지가 다 이걸 사과한, 물론 예를 들어서 무슨 내부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뭐 어떤 이런 불상이 생겼으면 그거는 주최자의 책임이겠지만 저거야말로 서범수 의원의 개인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뭐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벌어진 다 일이고요. 헌법기관이고 본인이 예. 사실은 뭐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징계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장해서 한동훈계니까 글쎄 한동훈계라는 게 뭐 공식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냥 그렇게 불리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너무 공식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좀 여러분들께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들려드려서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저 횡설수설 지금 저게 논리인가요? 딱 윤희석 전 대변인 했던 말과 똑같죠. 사고는 본인들이 치고 징계는 정치니까 받기 싫고 시도당 위원장 자리도 내려놓기 싫고 사과는 당대표가 해라. 이러니까 통합을 못한다는 거예요. 복당 운동권 여러분들. 이러니까 복당 운동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최 본인들이 책임지는 게 뭡니까?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해요. 근데 이현종 씨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제가 대통령실 나와서 TV조선에서 첫 종편 방송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제 옆자리에 계셨어요. 그때가 한동훈 씨 쫓겨났을 때입니다. 내가 계엄했습니까? 내가 투표했습니까? 그 난리를 치다가 쫓겨났을 때예요. 그때 제가 한동훈 씨에 대해서 본인이 당대표면 책임을 져야지. 결과적으로 이 사단까지 오게 됐는데 당정 갈등을 주도한 한동훈의 책임이 있고 이 계엄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것도 한동훈 씨에게 책임이 있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면 당연히 당대표로서 책임을 져야지. 그때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시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줄 사퇴를 하게 되면서 거리가 된 상태인데 자동거리야 자동거리. 제가 이렇게 논리를 펼치니까 그때 이현종 의원이 놀랍게도 그때는 당대표였는데 말이 또 달라요. 한동훈이 뭘 잘못했냐?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동훈이 뭘 잘못했냐? 한동훈이 계엄했냐? 그러면서 책임질 거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거리가 됐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가치도 없는 현안이었지만 본인들이 당대표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고 다 무슨 정권 책임, 청와대 책임, 명태균 책임, 무슨 뭐 김대남 책임, 오만 남 탓은 다 하더니 자기네들이 사고를 치니까 무소속인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게 딱 복당 운동권 여러분 다 보이시죠? 이 교집합이. 본인들이 텃세 부릴 때는 막 너네들은 999 뭐 내란 정당이고 계엄을 했고 난리를 치다가 자기들이 불리해지면 새정치 해주셔야죠. 통합해 주셔야죠. 자기가 당대표로 정권 말아먹었을 때는 내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까? 왜 제가 책임집니까? 그러더니 무소속으로 사고를 치니까 무소속이 왜 책임을 져야 돼? 이런 얘기를 너무 또 당당하게 하죠. 이 정도 뻔뻔한 철면피는 돼야 자칭 소장파 하는 모양이에요. 저는 부끄러워서 이따위 논리로는 논평을 못할 것 같아요. 창피해서. 그 국민의힘이 연 행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연 행사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 몰고 다니면서 패거리 정치 합니까? 국민 공천한다며. 본인이 그 패거리식 공천, 하향식 공천해서 경선 뚫은 후보들도 마음대로 공천 취소하고 그렇게 자기 꼬붕들 앉혀놓고 끌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일말의 부채감과 부끄러움이 없어요? 사과할 필요가 없다? 장 대표가 사과를 해라. 서범수 진종호 의원이 언제부터 우리 지도부의 소속이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지도부에 협조했다고? 입만 열면 장 대표 나가라. 입만 열면 한동훈 지지하고 보좌관까지 보내서 한동훈 지지했던 그런 자들을 사고 치면 저희가 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베이비시팅을 저 언론들 나가서 본인들끼리 하세요. 왜 우리한테 등 떠밉니까?